새벽 6시, 낚시터에 나간 한 남자의 시선이 저수지 물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가 찾고 있던 건 고기가 잘 잡힐 만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면 위에 떠 있던 것은 낚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나뭇가지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물살에 밀려온 쓰레기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바라본 순간 조용하던 갈마저 수지는 사건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1990년 6월 16일 토요일 아침, 경상북도 영천군 대창면 구지리 속칭 세터마을에 살던 최병열 씨는 지인과 함께 갈마저 수지로 새벽 낚시를 나갔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해 물가를 살피고 어디쯤 자리를 잡을지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수면 위에 낯선 물체를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저수지에서 머리 부분을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곳에서 끝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시신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색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갈마골 산기슭이었습니다. 그곳은 메마른 개울가였습니다.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는 몸통이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손과 발가락 뼈 일부는 물에 떠밀린 듯 아래쪽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더 막막하게 만든 건 시신의 상태만이 아니었습니다. 옷가지가 없었습니다. 유류품도 없었습니다. 신발이나 가방, 장신구처럼 사람을 특정할 만한 물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수지와 산기슭, 두 곳에서 시신은 나왔지만 그 사람의 삶으로 이어질 만한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먼저 골격을 보고 피해자를 추정했습니다. 처음 판단은 신장 170cm 안팎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사는 남성 피해자를 찾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팀이 영천 성배드로병원에서 사체를 살핀 뒤 수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뀝니다. 변사자는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158에서 162cm 정도, 나이는 27세에서 35세 정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 처음 찾던 대상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경찰이 찾아야 할 사람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사망 시점은 발견 당시 기준으로 약 3개월에서 4개월 전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1990년 6월에 발견됐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몇 달 전에 이미 숨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수사는 조금씩 굽혀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별이 바뀌었습니다. 키와 나이대가 나왔습니다. 혈액형과 사망 추정 시점도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패가 심해 알아보기 어려웠고 현장에는 소지품도 없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붙잡은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치아였습니다. 머리 부분을 감식하는 과정에서 위서금리 3개의 아말감으로 땜칠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치료 시기는 2년에서 5년 전쯤으로 보였습니다. 작은 흔적처럼 보여도 당시 수사에서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얼굴로 확인할 수 없고 소지품도 없다면 치과, 치료 기록이 피해자를 특정하는 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이 단서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 기록이 맞아떨어진다면 이 여성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최소한 한 걸음은 다가갈 수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치과, 치료 기록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앞으로 열리는 듯했던 길이 다시 막힌 겁니다. 수사는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은 대창면 구지리와 사리리 등에서 행방불명이 의심되는 30일 가구를 조사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사라진 여성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조건과 맞는 사람이 있었는지 하나씩 대조했지만 일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대창면 주민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인접한 경상군 진량면 8개, 동까지 범위를 넓혔고 2천여 가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도 답은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인근 기업체 퇴사자, 정신병원 탈원자, 가출인 가운데 비슷한 또래의 여성까지 확인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더 음산하게 남는 이유는 단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밀검시 결과가 있었습니다. 혈액형도 있었습니다. 치아, 치료 흔적도 있었습니다. 수사 범위도 계속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넓어질수록 사건은 더 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비어갔습니다. 남성으로 보였던 사체는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희망처럼 보였던 치아 기록은 아무 이름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집집마다 확인하고 주변 지역까지 널쳤지만 이 여성이 사라진 자리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지점마다 멈췄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성과가 계속 나오지 않자 사건 발생 9개월 뒤 영천경찰서는 전담반을 5명으로 줄였습니다. 사실상 수사본부가 해체된 셈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법적으로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였는가? 1990년 6월 16일 갈마저 수지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검시 결과는 남았습니다. 치아 흔적도 남았습니다. 수사 기록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어떤 이름으로 살았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다퉜지만 그 이름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치아 흔적까지 남아 있었는데 왜 이 여성은 끝내 아무 이름으로도 돌아가지 못했을까요?